케빈 맥카시 원내 하원 대표가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들 직접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과반수를 탈환하면 정보위원회에 있는 아담 쉬프 위원장, 이 사람이죠. 아담 쉬프. 하고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아담 쉬프 위원장을 해고해버리겠다. 예. 위원장 자리에서 잘라버리겠다라는 것이죠. 맥카시 의원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민주당은 우리 하원의 정보위원회를 정치화했다. 민주당은 하원위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연방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조직단체들, 심지어는 민간 비영리 단체들까지 전부 다 조직적으로 정치화했습니다. 2020년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이미 다 정치화했습니다. 어쩌면 그 작업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 이미 다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연방 정부의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민간 비영리 단체들까지 전부 다 이 좌경화되게 만들어 놓고 정치꾼으로 전락시켜 버렸는지 참 믿기지 않을 정도의 짓들을 해놨습니다. 아담 쉬프가 위원장이 된 이후로 해마다 지켜봤다. 그는 우크라이나나 아프가니스탄 또는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는다. 그는 정치에 대해서만 말한다. 그가 말하는 건 다 정치적인 것뿐이다.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이면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어떤 위협이라든가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경고해 주어서 준비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알 거를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만 하고 국민들이 지금 알지 못하게 다 가려왔다. 그중에서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된 부분이 바로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이야기입니다.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이야기는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제 사이에 아주 뜨거운 화제로 좀 불타고 있는 이제 뉴욕 타임즈가 끼어들면서 지금 불타고 있죠. 저희도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 뉴욕 타임즈가 자유정보공개법을 들먹이면서 법무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노트북에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일단 약속을 받아놓고 1차 자료를 4월 말에 받기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상징성이 뭐냐 하면 그동안 이거는 가짜다라고 주장해왔던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 진짜 헌터 바이든 거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정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가짜 러시아 쪽에서 지금 선전선동으로 뿌린 가짜뉴스다라고 이야기해왔던 뉴욕타임즈가 그걸 진짜로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부분이 됐던 겁니다. 이제 헌터 바이든은 감옥 갈 길만 남은 것인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모든 화살이 그러면 2년 전에 이거 헌터 바이든 노트북 아니라고 거짓말했던 놈들 누구냐 이제 그 화살 불똥이 다 이제 다 튀게 돼 있는 거죠. 그중 이제 가장 먼저 불똥을 맞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담 쉬프다. 거짓말을 아주 대놓고 했었습니다. 2년 전에 헌터 바이든에게서 발견된 이메일은 모두 크렘린, 모스크바, 그죠? 크렘린, 러시아에서 나온 조 바이든에 대한 중상 모략이다. 그거는 정보 수장이 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CNN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가 바이든을 중상 모략하려고 이런 거짓말을 바이든과 그 아들에 대해서 가짜 내러티브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래클리프 당시 국가정보국장을 맡고 있었던 존 래클리프 같은 경우에도 그 헌터 바이든 거 맞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간 참 그렇죠. 맥카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프가 미국 국민에게 이 말을 한 뒤에 존 래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은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다라는 겁니다. 17개월 만에 언제부터 17개월 만이냐면요. 뉴욕 포스트가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그 안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나왔다라 대서특필했던 그 날로부터 17개월이 지나서야 이제 와서야 뉴욕타임즈는 이 랩탑의 존재를 확인하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빅테크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당시에 17개월 전에
이 뉴욕 포스트가 내놓았던 이 기사 전부 다 검열했었죠. 링크도 못하게 하고 다 가려놓고, 예, 전부 다 검열에 일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취소 문화 한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헌터의 랩탑과 관련해서 공항에서 이제 그 에어포스 원 타기 전에 기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질문을 하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범죄자다. 조 바이든도 범죄자고 헌터도 범죄자다. 그리고 빅텍 그러한 것들을 이제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러한 것들을 보도하지 않는, 뉴스로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 언론사들도 다 범죄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언론사들, 뭐 모든 언론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좌경화된 언론사들, 민주당 편들고 있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공범자다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했던 거죠. 맥카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기초해 보면은 정보국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담 쉬프가 이 나라의 한 말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제 뉴욕타임스에서 알아낸 것은 또 무엇인가? 그렇다. 그건 조 바이든의 랩탑이다. 그리고 맞다. 아담 쉬프는 우리에게 한 번 더 거짓말을 했다. 공화당 최고위원들은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하원의원과 애리조나주의 폴 고사르 연방하원의원이 일련의 논란 끝에 그 소위원회에서 축출됐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했던 소위원회에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죠. 의원으로 출석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민주당 쪽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폴 고사르 의원도 강경 발언을 내뱉다가 결국은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이제 정치적인 숙청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소위원회에서 지금 다 쫓겨나게 했었습니다. 또 공화당 의원들은 그렇게 쫓아내게 했는데 진짜 문제 덩어리인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에릭 스왈웰, 에릭 스왈웰도 그러고 보니까 정보위원회는 정보위원회 소속인데 에릭 스왈웰은 중국 스파이하고 놀아나는 게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보위원회에 있을 수 있느냐? 아담 쉬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짓말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 그 러시아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죄다 거짓말들만 내뱉어온 인물인데 이렇게 거짓말 제조기를 왜 그 위원장 자리에 지금 앉혀놔야 되는, 더군다나 정보위원장 자리에 앉혀놓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맥카시는 올해 초에도 이 쉬프가 위원장에서 퇴진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아담 쉬프 의원의 대변인인 로렌 프렌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케빈 맥카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는 케빈 맥카시가 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카시가 하원 의장의 집 근처까지 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그의 거짓과 중상모략 성향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만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2024년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도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완전히 정치적으로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사실을 이야기를 해도 그걸 사실로 이야기해도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작정 너는 트럼프 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고 뒤집어 씌워서 무조건 나쁘다. 한때 트럼프라는 이름은 거짓말, 뻥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그냥 뭐든지 다 트럼프랑 엮어서 집어넣어 버리면은 다 거짓말, 뻥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몰아붙였던, 제가 그 기억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JH 킴님 댓글에 지금 미국을 망하게 만들어버린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그렇죠. 미국이 이렇게 나약해지고 힘들어지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이. 사실을 사실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국민들의 눈, 귀를 다 가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이라도 이제 진실이 드러나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이것들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필이면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저희가 조금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진행되는 걸 좀 더 봐야 되겠고요. 근데 결국에는 진실은 결국에는 밝혀지게 돼 있고 알려지게 돼 있고, 그리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그 후대라도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